자, 스포츠 지도자 분과 세 번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계명대학교 최원석 교수님이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영대학교 최원석입니다. 일단 화면 공유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제가 맡은 주제가 체육계열학과 혹은 스포츠 교육과 강의 전략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미리 정해놓고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이렇게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보통 아마 이 취지가 아마 스포츠 교육학이라고 하는 학문적 영역이 그동안 사범계열 학과에 이렇게 기본을 두고 이렇게 수업을 학문적인 내용을 진행해 왔었고, 또 수업도 역시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 이렇게 하다 보니 과연 이제 체육계열학과, 그러니까 사범대학이 아닌 비사범계열의 학과 혹은 학부에서는 어떻게 수업 내용을 구성하고 있고, 또 그 방향성이라든지 사범 계열 학과와 체육교육학과죠.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아마 또 관련 교수님이든 또 혹은 수업하시는 분들 서로 의견도 좀 나눌 수 있고, 이런 소통의 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이 계명대학교도 사범대학이 아니고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준비를 해놨는데, 체육대학이고 계명대학교는 4개 학과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학부가 없었고 체육학과, 사회체육학과, 태권도학과, 스포츠 마케팅학과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체육학과, 사회체육은 이제 체육학부로 묶여 있고, 그다음 태권도, 스포츠 마케팅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체육학 전공 소속입니다. 전공 소속이고, 체육학 전공의 경우에 교직 이수자를 10% 선발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부터 이제 60명으로 다시 늘어나서 이제 60명인데, 그러면 한 올해에서 6명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임용이 메인이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체육학 전공에서 교육하고 운영하고, 내용학은 체육학 전공 및 타전공에서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교육학, 체육교육론, 교재연구 및 지도법, 체육논리논술은 교직이 있기 때문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와 같이 이제 유사하게 운영을 이제 체육학 전공에서 하고 있고, 체육학 전공의 모든 교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 사회학 같은 경우는 사회체육학 전공의 교수님 계시고, 또 운동역학 같은 경우 예전에 태권도학과의 교수님 계셨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학은 이제 학과에서도 열어주고 필요한 학생들이 가서 수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체육학 전공에서 교직 이수자 10% 선발을 하고 있고, 또 대학원에서는 교육대학원도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수업은 이제 체육교육과와 유사하게 일단 명칭은 체육교육론, 교재연구 및 지도법, 그 다음에 논리논술, 이렇게 3가지의 어떤 틀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당혹스러운 점은, 전체 학생들이 약 한 250명 가까이 되는데, 1학년 4학년까지 하면은, 그럼 교직 이수를 하는 이제 24명을 포커스를 둘 것이냐, 아니면은 교직 이수를 하지 않는 나머지 90%의 학생들 216명 가까이 되는데, 또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수업을 해야 되는 내용들을 다룰 것이냐,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웠어요. 제가 여기에 계명대학교에 임용이 된 게 2013년입니다. 2013년인데 처음에 와서도 사실 저의 경우에는 학부 마치고 바로 이렇게 해외 나가서 공부도 좀 하고 이러다 보니까 빈 공백기 동안 한국에서 강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체육교육론 수업을 어떠한 컨셉을 갖고 해야 되는지, 교재연구 및 지도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제 학부 때 제가 들은 수업에 조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기반을 두고 제가 초반에 수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제 이게 서서히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오늘 제 발표는 제가 여기에서 계명대학교에서 있으면서 경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한번 구성을 해봤고, 또 기회가 된다면 다른 교수님 또 대학원생님들하고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에 와서
약 한 3년 정도라고 막 정확히는 아닙니다만 발표를 위해서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처음에 3년은 교직 이수 학생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해 봤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제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여기 사진에도 있지만 수강생이 정말 많으면 한 20명, 평균적으로 한 15명 정도. 저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수강생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식이 어땠냐면 체육학과에 체육교육론, 교직연금 지도법, 뭐 논리연수 이런 수업은 임용을 치는 예를 들어서 교직 이수하는 학생들만 들으면 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었던 것 같아요. 뭐 그 전에 어떤 상황인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수업을 와서 초창기 수업 들어가 보니까 인원수도 굉장히 적고 뭐 개인적으로는 학생 수가 적으니까 수업하기 너무 편하죠, 그죠? 좋고 그래서 대부분 또 수강한 학생들은 교직 이수 학생이고 이러다 보니까 특별한 어떤 그 차별성 없이 말 그대로 사범대학과 차별성이 없이 체육교육론에서는 교육과정 모형, 뭐 수업 시연 뭐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교재연구 및 지도법에서는 뭐 교수 방법, 책 교수 모형, 뭐 스펙트럼 이런 것들 좀 다뤄주고 논리 논술에서는 당시에는 그 임용 시험에 논술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학에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좀 뭐 저도 논술 가르친다고 좀 애먹었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쨌든 뭐 논술 위주로 교육학 논술 대비한답시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의 수업 내용과 큰 차별성이 없죠, 사실은. 그리고 애들이든 저도 뭐 이렇게 큰 어떤 뭐 고민 없이 수업 진행했습니다. 임용 학생들한테 오히려 이때가 더 좋았던 시기였지 않았나. 본인들이 관심 있는 부분을 다뤄주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약 3년 정도의 제 경험이고 이후에 이제 또 한 3년 정도 4에서 6년 차 때는 제가 주제를 생활체육 지도사 연계라고 해봤어요. 이때 이제 조금 변화가 뭐냐 하면은 생활체육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포츠 지도사죠. 거기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서 연수와 뭐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죠? 그러면서 저희도 원래는 뭐 자격증 시험도 보고 뭐 연수도 하고 이런 기관이었었는데 경대가 저희가 이제 연수기관으로 다시 재선정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그 안에 가장 큰 변화가 스포츠 교육학이 독립적인 시험의 한 영역으로 이렇게 차지를 하게 되면서 저희 계명대학교 뭐 과를 막론하고 학생들이 이제 스포츠 교육학 수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시기가 약 이때쯤부터 갔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학생들도 좀 많아지고 또 그러니까 교직 이수하는 학생들이 아닌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일 정도로 학생들이 수업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뭐 제가 수업을 잘해서 그렇다라고 하기보다는 아마 그런 상황적 변화가 그런 영향을 미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뭐 체육교육론 같은 학생 수가 기본 60명 그냥 꽉 차버리고 논리 논술 같은 수업도 정말 소규모로 이렇게 진행했었는데 그냥 대부분 수업들이 다뭐 50에서 60명을 데리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분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래서 좀 당혹스러운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체육교육론에서는 생활체육 프로그래밍 관련 내용을 조금 추가해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그동안 뭐 이렇게 생각해봤던 부분이 아니지만 어쨌든 생활체육 지도를 하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보면 교육 과정이 되겠죠. 특별히 뭐 국가 수준의 교육까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수업 프로그램 이런 것들 어떻게 디자인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제가 제 나름대로 좀 학습을 해서 아이들한테 전해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교재연구 및 지도법에서는 교수 방법 내용을 조금 더 강화해서 학교 체육의 영역을 조금 벗어나서 정말 말 그대로 아까 전에 그 김영호 교수님 요전에 발표해서 노인을 지도할 때는 또 뭔가 그만의 독특한 어떤 교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던 것처럼 생활체육이라는 영역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대상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 대상에 다 다를 수는 없습니다만 주로 저희 학생들이 진출한 분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성인 쪽이겠죠. 뭐 그래서 뭐그 피트니스라든지 PT라든지 이쪽으로 저희 학생들이 많이 가는 편인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떠한 교수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좀 내용을 추가해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학교 체육 아예 안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내용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지도를 해왔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변화가 이제 논리 논술 수업인데 뭐 임용에서도 논술이 없어져 버렸고 그다음에 학생들 뭐 어떤 측면에서 이제 논리 논술 수업을 진행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이제 기획해낸 게 이제 토론 중심 수업으로 시험은 없이 뭐 여기 옆에 있는 것처럼 막 액션 러닝, 디베이트,
그다음에 글쓰기, 뭐 APA 스타일 이런 거 막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뭐 과제를 하나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좀 논리적으로 글을 전개하고 한 편의 완성된 어떤 그런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형식이나 이런 것들 이제 지도하는 수업으로 좀 변모했습니다. 그래서 토론 중심 수업으로 체육 논리 논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게 지금 논리 논술 수업에서 액션 러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 사진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교재 연구 및 지도법에서 수업 시연을 하는 장면을 한번 사진이 있길래 참고 자료를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했던 것이 이제 팀 티칭입니다. 팀 티칭이 조금 추가가 되어서 이제 계명대학교 부서 어린이집하고 연결해 저희 대학교 이제 부서 어린이집하고 연결해서 교재 연구 및 지도법과 체육 교육론 수업에서 6, 7세 반 약 40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이제 수업 시연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 대상을 찾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연락을 좀 했더니 너무 좋다 이래서 이렇게 한 2차시 정도 이렇게 수업을 기획해가지고 뭐 학생들이 좀 많다 보니까 스테이션이 많아요. 뭐 보통 8개씩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아이들이 좀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뭐 어린이들은 뭐 와서 어쨌든 체육관에서 뭐 뛰어다니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유아들 와서 하고 또 우리 학생들은 실제로 본인이 기획한 수업 내용들을 가지고 직접 지도를 해보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획해본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일고 있습니다.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현재 9년 차입니다. 9년 차인데 이제 뭐 구분을 딱딱 짓기 어렵습니다. 일단 발표를 위해서 구분했습니다. 7에서 9년 차 때 제가 이제 좀 변화한 게 교과목을 좀 일부 개선하고 개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세 가지의 교과목에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만든 수업이 이제 운동 지도 및 코칭 분석이라는 2학점짜리 수업과 체육 봉사라는 2학점짜리 수업을 지금 제가 정확하게 6년째 체를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한 3년 정도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체육 봉사 수업은 아직까지 운영을 한 적은 없고 현재 파일럿만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일단 넣어봤습니다. 운동 지도 및 코칭 분석은 주로 그러니까 학교 체육도 물론 있고 생활 체육 분야, 전문 체육 지도 분야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구성을 해서 결국 이제 학생들이 어떤 현장에 가서 본인의 수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수업을 보고 분석하고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로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학부 수업이다 보니까 뭐 너무 어려운 내용을 다룰 수는 없고 제가 전통적으로 수업 분석 방법 사용하는 분석 방법들 그리고 뭐 질적 분석 방법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조금 더 진일보된 분석 방법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수업을 구성하고 실제로 아이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 사례 연구 형태로 그 현장을 직접 본인들이 선정한 팀에서 선정한 현장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한 4주 정도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다음에 갔다 와서 보고서 작성하고 그 현장에서 배운 것들 또 분석해 본 것들 이런 것들을 결과를 발표하는 이런 형태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다루는 분석 방법은 뭐 이거보다 조금 더 있습니다만 그게 뭐 KPS도 있고 LTP도 있고 이런 것도 이제 전통적인 분석 방법들이죠. 그다음에 질적 분석도 있고 뭐 인지적 분석도 있고 인지적 분석에는 주로 이제 뭐 아이 트래킹이라든지 뭐 아이 트래킹을 통한 자극 회상 뭐 인터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이건 이제 전문 지도형의 주로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사례 연구로 해서 팀을 선정해서 학교 체육이나 생활체육, 전문 체육 지도 현장 중에 임의로 두 곳을 선정해서 약 4주간 현장 연구를 수행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발표를 합니다. 그 예시들을 제가 뭐 몇 개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뭐 아이들이 발표한 내용 보고서에서 사진만 이렇게 간단히 추려봤습니다. 현장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 대구에 이연애 수석 교사 선생님 계신데 대구 고등학교 지금은 다른 데 가셨는데 요 선생님 수업을 애들이 가서 한 6번 정도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고 사진 찍고 학교에서는 이렇게 수업이 이루어지구나. 그리고 내용들 뭐 자기들이 원하는 분석 툴을 가지고 분석한 걸 발표했었고 그 다음에 뭐 수영장 국민체육센터에 방문해서 뭐 수영 수업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수업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동 그 유아 체육 기관이죠. 뭐 대구에 있는 뭐 스톰 스포츠라는 곳이 맞습니다.
가서 이런 데도 가서 직접 보고. 그다음에 대구에 있는 세명학교입니다. 세명학교는 그 특수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장애가 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기관인데 여기 학교에서 얼마 안 걸려요. 계명대에서. 그래서 가서 직접 보고 또 어떤 것, 그다음 대구 최고 전문 체육지도죠. 여기 현장에 가서 한 부분들을 이렇게 아이들 와서 발표한 것들 중에 일부 제가 사진을 발췌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운동 지도 및 코칭 분석은 이제 기존에 있던 과목에서 교과목에 좀 추가가 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체육 봉사라는 수업도 만들었는데 봉사 수업은 제가 처음에 만든 계기가 교직이수 학생들은 어쨌든 현장 실습이라는 어떤 그런 명목 하에 교생 실습이죠, 그죠? 가서 뭐 많진 않지만 적어도 4주 정도 이렇게 가서 현장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외의 학생들은 사실 아까 전에 그 제가 보여드렸던 뭐 어린이들 뭐 와서 이렇게 뭐 지도해보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일부죠, 그죠? 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런 것들을 현장에 접목 가능한 또 지도 경험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는데 그냥 가서 지도하기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교 뭐 교무처나 뭐 다른 어떤 부서에도 좀 문의를 해보고 또 대구 근처에 있는 노인복지센터 또 아동복지센터 이런데 제가 좀 문의를 해보니까 봉사활동의 형태로 가서 봉사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저희는 체육이니까 어쨌든 가면 이제 봉사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이제 가서 지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연계를 시켜보면 좋겠다 하고 디자인한 게 이제 체육 봉사라는 수업입니다. 수업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제가 파일럿이어 적어놓은 건 아직까지 실제로 실행해 본 적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만든 지 2년 되었는데 한번 해본 게 뭐냐면 아주 기회가 좋아서 저희가 베트남에 한번 다녀본 적이 이건 수업의 일환으로 간 건 아니고 베트남에 가서 체육봉사를 해보니 이렇더라라는 걸 이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육봉사 수업은 원래 취지는 봉사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대상에 따른 신체 프로그램 개발해서 교사 학습 활동 그러니까 직접 가서 수업하고 현장 적용해보고 최종 결과를 보고 및 평가 이런 걸로 이제 학점이 나가는 수업으로 기획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뭐 2020년 1월 작년 코로나 직전에 학교에서 뭐 이렇게 체육 봉사 전공 특화 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한번 해주면 좋겠다 이래서 뭐 어차피 체육 봉사도 제가 좀 관심 있고 이래서 해외지만 한번 가보면 좋겠다. 실제로 베트남 2주간 다녀왔어요. 뭐 가기 전에도 앞에 봤던 뭐 이렇게 노인 병원에도 가서 직접 한번 저희가 다른 봉사활동을 해봤지만 이제 베트남에 직접 가서 이제 아이들한테 체육 관련 활동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하고 있는 뭐 팝스 있죠, 그죠? 뭐 체력 측정 이런 것 베트남에 물어보니까 뭐 저희처럼 뭐 체력 측정하고 이런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4곳 정도 방문해가지고 2회에 걸쳐서 이렇게 팝스 측정하는 이런 것도 해봤고 또 아이들한테 뉴스포츠 위주로 팀볼 이런 거 저희가 다 준비해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지도를 해보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 사진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뭐 아주 의미 있었고, 체육봉사라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강좌로 개설해서 국내에서 하더라도 굉장히 뜻깊고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좀 인식을 갖게 된 그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2학기 개설이 되는데 다음 2학기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기회가 된다면 체육봉사라는 수업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저희가 어쨌든 지금 이제 스포츠 교육학 기반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현장 실습입니다. 현장 실습을 그냥 말을 체육 봉사라는 형태로 하고 아동 및 유아 노인 장애인 또 혹은 다문화 관련 기관의 학생들이 직접 가서 본인들이 디자인한 프로그램을 실행해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보는 이러한 것들 위주로 또 그것이 만약에 뭐 취업과 연계가 또 조금 될 수 있다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현재는 갖고 있는데 제가 직접 아직 실험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향후에 그럼 스포츠 교육학 분야 강좌 방향이 저희 뭐 예를 들어서 계명대학교 같으면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생활 스포츠 지도 스포츠 교육학 교재를 또 적극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존에도 있었고 또 이번에 그 저희 회장님 많은 교수님들이 참여하셔서 또 새로운 버전의 스포츠 교육학 교재가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적극 활용해서
수업을 좀 끌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현장 중심의 스포츠 지도 역량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단순히 이론적 학문적인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직접 나아가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스포츠 교육학을 기반에 한 융합형 신규 교과가 또 뭐 꼭 저희 대학이 아니더라도 스포츠 교육학 전공하시는 교수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뭐 전부 융합 뭐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서로 이렇게 공유가 된다면 좀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봅니다. 간략히 좀 안내를 드리자면 이게 저희 회의 때 뭐 교재도 한번 소개를 좀 잠시 해주면 좋겠다 했는데 교재를 어느 범위까지 소개할까 이거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 내용만 잠시 살펴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표지는 이렇게 생활 스포츠 지도를 위한 스포츠 교육학이라고 해서 저희 학계에서 이렇게 출간이 됐고 그 다음에 컨텐츠가 이렇게 1부 스포츠 교육학의 개관, 2부 스포츠 교육의 정책과 제도, 3부는 스포츠 교육의 참여자의 이해, 4부 스포츠 교육의 프로그램, 스포츠 교육의 지도 방법, 6부 스포츠 교육의 평가, 7부 스포츠 교육의 전문성 이렇게 총 7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부 내용들이 좀 더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저희 그 교수님들이나 또 많은 그 강의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만약 그 사범 계열이 아니라 비사범 계열의 수업을 하신다면은 오히려 이런 교재를 좀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저의 오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 체육계열학과 계명대학교처럼 스포츠 교육학은 관련 강좌는 사범대학의 목표 및 내용과 조금은 차별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 수강생들 자체가 교원 임용 쪽보다는 다른 쪽 분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고 또 관심 자체도 그쪽으로 많기 때문에 교육과정 우리가 주로 다루는 교육과정이라든지 교수 방법을 학교체에 국한된 교수 방법을 다뤘을 때는 관심도 좀 낮을 수 있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조금 이렇게 차별화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스포츠 교육 저희 뭐 학계의 경우에는 물론 지금도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기존의 학교 체육의 틀을 좀 넘어서 생활체육 또 전문체육 지도 쪽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런 학문적 이론적 체계를 잘 구축해 나가고 또 그런 것이 결국은 또 어떤 강좌의 어떤 그런 뭐 개설이라든지 또 어떤 하나의 영역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영역의 또 출발에 분명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뭐 저의 발표는 이렇게 짧게 마무리하고 혹시 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아보는 것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계명대학교 최원석 교수님이 스포츠 계열학과 스포츠 교육학 강의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발표해 주신 계명대 최원석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